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순국 성렬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애국 호국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쳐 쓰는 것 혹은 뭐 개혁이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개혁해서 고쳐 쓸 수 있는 당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은 유리창이 깨졌다, 뭐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된다, 좌석 커버 시트를 바꿔야 된다. 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엔진이 녹아버렸다, 붙어서 녹아버렸다, 차 못 움직입니다. 그건 폐차예요. 폐차해야 됩니다. 전 자동차 전문가 전혀 아니지만 그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느 수준인가? 폐차 수준이에요. 부품을 갈아 끼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첫째,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해단식에서 개혁의 마인드가 부족하다 한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당사자들한테 지금 당장 닥친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당이에요. 홍수가 바로 밀려오는데, 해일이 밀려오는데도 저게 해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 취임 첫날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는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국회에서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정원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대로 본회의로 올릴 생각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반발이 정말 어느 수위에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강력한 반발이라고 하지만, 소신을 말했다고 하지만 원론에 이르는 반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불과하다고 봅니다. 뭐 더 이상 할 것도 사실 없죠. 뭐라고 얘기했냐? 출근하는 길에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정원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이거 대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 국회 설명한다고 듣습니까? 협조가 됩니까? 대법관 정원에 대해서 이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포인트는 분명히 했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공론이 되어야 될 게, 아니 30명이나 되면 이거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옛날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한번 꺼낸 적이 있는 상고심만 하는 법원 만드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된 고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을 고등법원 판사 3명서 이거를 판결을 내려야 되나, 이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조희대가 사법권 좌빨들로 가득 차 있는, 상당수가 있는, 그리고 좌빨들이 큰 힘을 쓰고 있는 이 사법권을 얼마나 털어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것을 공론화장으로 만들고,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상권분립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목숨줄이라도 붙어있는 사법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기대를 하지만 글쎄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가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취임 첫날 바로 한 짓이 뭐예요? 민주당은 어제 3법을 통과시켰어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특징이 뭐냐? 내란 특검법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법 검사 40명, 최혜병 특검법 검사 20명, 박근혜 때 최순실, 최서원 사건도 검사 20명인데도 우리가 혀를 둘렀습니다. 사람 죽일 일이 있나? 검사 숫자 너무 많다 했는데 그때는 이거에 비하면 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바로 국회 본회의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열어서 말로는 오늘 원래 한다 그랬는데 저거들도 현충일이니까 눈치를 보겠지. 오늘 본회의에 올려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 뭐 본회의에 올라가면 숫자는 무조건 이건 통과되게 돼 있으니까. 이재명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 명태균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다 통과시켜라. 그리고 한꺼번에 처리해라.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강요, 군, 국가 주요 기관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걸 이잡듯이 다 잡아내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다 잡아내라. 한덕수, 최상목, 강요들, 그리고 추경호 다 깜방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내란에 동조한 당원으로, 참 내란에 동조한 동조자로, 국회의원으로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는데도 한동훈 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계 국회의원 22명은 이 법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자율투표를 하도록 하자. 계산이 뭡니까? 지 죽을 줄 모르고 속으로 이재명이 친윤계를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딱 친윤계를 정리해 주면은 내가 당을 접수하겠다. 그 계산뿐인 겁니다. 친윤 색깔을 단칼에 없애고, 권성동 원내대표 선거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내대표가 나서기 전까지는 원내대표로서의 대행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물고 뜯고 난립니다. 사표 썼으면 됐지 대행은 무슨 대행이냐. 권성동은 한동훈을 맹비난하고, 한동훈은 권성동 보고, 소위 말하는 권성동 보고 네가 선거 졌는 데에 책임자니까 고홈 하는 행동들이 다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재명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비대위 일괄 사표 썼습니다. 당연직 비대위원들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은 자기 거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사퇴를 알린 적 없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가 해단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혁 마인드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 당은 끝났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후보가 오후 5시에 새로운 당,
창당 결의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당, 고쳐가 쓸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내에서도 보십시오. 거의 김문수 혼자의 힘으로 끌어온 선거이고 김문수 혼자의 힘으로 41.1%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비난하는 숫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니 때문에 졌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자고. 뭐 이 토론장을 보니까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였으면 이겼어요. 한덕수 선거 5일도 못 뛰어. 홍준표가 뛰었으면은 홍준표 명태균 사건 등등 민주당에서 홍준표의 소위 말하는 흠집 이만큼 쌓아놓고 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죽사발을 만들 겁니다. 한동훈? 모르겠죠. 저는 한동훈은 이재명과 손을 잡으면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겠지. 너 적당하게 요번은 대통령 되도록 도와줄 테니까 국힘에서 그날 계엄 선포할 때 본회장 뛰들어가가지고 막는다고 너하고 같이 손을 잡았던 사람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죽여.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당대표가 되도록 지원해줘. 그런 정도로 끌고 갔겠어. 누가 나와도 김문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문수를 욕을 해.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문수에 대해서. 부정투표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그걸 파헤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선거에 참패했다고 졌다고 선언한 건 저는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해단식에서 민주주의 정신이 없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도 없고 개혁의 마인드도 없고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라. 당대표로 출마하라니까 김문수가 화를 냈습니다. 쇼가 아니고 진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라는 얘기냐. 그 쓰레기장이라는 건 국힘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 국힘이라는 쓰레기장에 들어가 숨도 쉬기 싫다는 겁니다. 그걸 또 뭐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은 나와서 내가 30몇 년간 정치평론가를 했는데 그 말은 김문수 지가 당대표 출마하겠다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해석한다라고 얘기한대. 김문수가 국힘에서 당대표를 나온다? 그럼 똑같이 쓰레기 되는 겁니다. 국힘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 전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만이 그나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을 보세요. 문재인처럼 시간을 두고 한 2달, 3달을 두고 200명을 깜빵에 보내는 게 조사를 200명을 수사를 하고 깜빵을 보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숨 쉴 틈도 없이 전부 다가 잡아 죽이거나 깜빵을 보내겠다는데 그 위험 수위가 자기들 턱 밑에 왔는데도 이걸 전혀 위험 수위라고 느끼지 않고 당권을 누가 잡을까 이거가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 이 당이 당으로 존속을 그냥 한다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일단 독재하도록 기본조 내지는 도움이 역할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보수정당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창당만이 답입니다. 고쳐 쓸 수 없는 당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나마 희망을 요만큼이라도 가져보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가능성 거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상권 통합이 돼가지고 상권이 분립이라는 건 아예 없고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거로 총통체제 독재자 총통체제 하에서 상권 분립이 없이 이재명 말이 바로 법이 되고 이재명 말이 바로 행정이 되고 이재명 말이 바로 죄인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희대가 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가장 가까이는 6월 18일 공직선거법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희대가 어떻게 민주당이 하루 만에 빵 굽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탄 입법을 해가는 데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지, 아주 작은 바람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바라보고, 동시에 국힘은 사라져야 되는 당이다. 가루가 돼야 되는 당이다. 분해돼야 되는 당이다. 한동훈, 권성동 둘이 나가 싸우는 꼴도 말도 안 되고, 한동훈이 김문수가 41.1% 받는데 기여한 게 뭐 있어요? 지 당권 지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끝 무렵에 나가 조금 제스처 써준 거 외에 그게 표가 됐을까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이 당이 망해가는데도 특검법을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부부 죽이기 위해만 혈안이 돼가지고 특검법 자율투표하라. 뭐하고 똑같느냐? 대통령 탄핵법 자율투표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에요. 국힘은 사라져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대한민국을 그나마 사라져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상권분립의 마지막 끈이라도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강단있고 소신있게 민주당의 방탄 입법 추진을 막아줄는지, 그리고 줄줄이 놓여있는 이재명 관련 재판을 스케줄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해줄 것인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